자, 우리의 에너미가 여기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죠. 이 에너미가 다 좋은데 지금 이렇게만 있어서 불편해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애니메이션과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개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아까 저희가 코드상으로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내용을 했었어요. 그쵸? 러프라든가 커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처리를 하는 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이 트랜스폼에 관련된 애니메이션들이 보통 많아요. 지금 보면은 어때요? 우리가 기존에 러프를 이용해서 얘가 여기까지 이동하거나 회전하거나 뭐 이런 처리들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속성값들, 색상에 대한 속성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애니메이션을 처리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런 애니메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그 유니티가 아닌 제3의 다른 유니티하고 저거 아닌 것들을 하면 서드 파티라고 하죠. 3D 맥스라든가 마야, 그 다음에 뭐 스케치업, 시네마 4D 여러 가지 블렌더 이런 유니티가 아닌 다른 제품군들, 3D를 만드는 다른 제품군들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뜻해요. 거기에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흔히 본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쓰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스키닝이라는 이런 기법들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애니메이션 것들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전담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금 하려는 것들은 외부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라는 게 필요하고요. 외부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안에 있는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작업할게요. 영화 반지의 제왕 보면 골룸이 있죠. 머리카락이에요. 골룸이니까 몇 개 없죠. 골룸이에요. 얘가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실제 배우가 여기다가 무엇을 부착하냐면 모션 캡처라는 어떤 센서를 이렇게 부착을 해요. 센서들을 부착을 하고요. 센서를 부착합니다. 그래서 얘 움직임들을 어떻게 다 따가지고 애니메이션으로 작업해요. 오케이? 근데 이 애니메이션을 그냥 막 쓰진 않고 이걸 프로듀싱 한다고 하죠. 데이터들이 노이즈가 섞여 있는 것들을 조금씩 현장에서는 현업으로 갖고 와서 좀 작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모션 캡처 데이터라고 하고요. 첫 번째, 요즘 추세에서는 이런 애니메이션 작업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서드파티 3ds max나 그 다음에 마야 대표적으로는 이런 애들 있죠. 일반 애니메이션 제작할 때 뭐 뽀로로 같은 애니메이션 제작하거나 그런 거 할 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이거 이렇게 얘 있으면 요거 참 잡아서 올려가지고 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한 땀 한 땀 떠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냅니다. 각각의 요것들을 우리가 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내요. 유니티에서는 그럼 해주는 게 뭔가요? 유니티에서는 그럼 유니티는 어떤 툴인가요? 혹시 요거 착각하고 계실까봐 유니티는요 외부에서 포토샵이든 어도비에서 만든 거 포토샵이든 그 다음에 이런 3ds max나 마야 혹은 CAD 이런 데서 만들어진 3D 어떤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때 유니티에서 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포토샵을 유니티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에서 리소스는 다 제작해서 갖고 있고요. 그것들을 유니티로 갖고 와서 어땠어요? 우리 씬에다가 지금 배치하고 있죠. 그렇게 배치해서 우리가 원하는 장면에다가 다 배치를 하고 그리고 실제 플레이했을 때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 코드상의 로직의 흐름에 타서 걔네들이 동작할 수 있게 가상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서 인터랙티브한 요소들을 주고 생명력을 넣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유니티라는 애예요. 유니티에서 이미지를 만든다든가 유니티에서 어떤 캐릭터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유니티는 어떻게? 걔네들은 다 저 별도에 만드는 툴들이 따로 있고요. 거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유니티로 갖고 와서 거기다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유니티 하나만으로 무슨 작업할 수 있다 말도 안 되고요. SS토어는 그럼 어떤 동작을 하느냐? 그렇게 외부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혹은 유니티 내부에서도 코드 만들고 하잖아요. 이렇게 작업된 것들을 어떻게 스토어에다 올려놓고 서로 상거래하는 곳이 SS토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음원 파일도 유니티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외부에서 제작돼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혹시 유니티가 다 혹시 이런 거 제작해 주진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높아심에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다 어디 외부 저작 도구에서 다 만들어져서 유니티로 갖고 와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애들이 우리 가상 공간에서 다 제대로 그 애니메이션들이 다 동작하고 그 효과들이 나와야 된다면 어떻게? 유니티에서도 그 기능을 그걸 플레이할 수 있는 기능은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애니메이션 기법들을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애니메이션 기법에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레거시라는 애가 있고 하나는 메카님이라는 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게 될 거는 요 메카님이라는 애인데 이게 왜 얘가 거의 주로 다 쓰이고요. 근데 이건 뭔데? 유니티 옛날 버전 있죠. 태초에는 무엇이 있었다. 그죠? 태초에는 무엇이 있었다. 그때 쓰던 애인데 참 재밌게 태초에 쓰던 애는 안 없어져요. 그래서 레거시가 아직 남아있어요. 실무에서도 여러분들도 최신 기술을 바로바로 실무에 투입해서 쓰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맨날 공부해서 맨날 그거 써야 될걸? 그렇지 않잖아. 올드한 거 나의 경험이 익숙해진 거 안정성이 검증되고 이 정도 만드는데 이걸로 괜찮아 한다면 그거 계속 유지하죠. 아무리 더 편한 게 나와도 우리 그거 계속 웬만하면 유지한단 말이에요. 이쪽에서도 실무에서도 어떻게 레거시가 메카님이라는 애로 대체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현업에서는 계속 쓰고 있어요. 비율로 따지면 그래도 얼마까지 전까지만 해도 뭐 반반은 그래도 반반 정도 쓴다 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메카님이라는 쪽으로 좀 많이 더 올라와 있고요. 하지만 얘도 분명히 많이 써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협업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할 때 그쪽에서는 혹시 이런 쪽을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최근에는 메카님 쪽을 되게 많이 써서 요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얘는 얘가 뭐 하는 애냐면요. 애니메이션을 처리하기 위한데 특별한 얘네가 나름 특허를 갖고 만들어져 있어요. 자, 두 가지를 만들어 쓰는데요. 하나는 아바타 시스템이라는 거를 사용하고요. 아바타라는 거 만들어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라는 애를 두어가지고 요거를 FS 내부의 제어 기술로 FSM을 이용합니다. 자, FSM 다행히 우리가 지금 배웠어요. 그쵸? 어떤 상태, 유한한 상태들별로 어떻게 이거 흐름들을 제어하기 위한 기술이 어떻게 된다고요? FSM이라는 거예요. 얘가 애니메이션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엇을 제공한다고요? 저 FSM을 내부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저걸 이용해서 하는 거는 비주얼 스크립팅이에요. 애니메이션 제어를 위해서 비주얼 스크립팅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들이 여기에서 요걸로 제어되고 여기에서 요걸로 플레이해도 되고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이 저걸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아바타 시스템이라는 거하고 하나는 요거예요. 사용을 해보면 별로 크게 뭐 대수로운 건 아니지만 이 아바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는 어디까지 얘가 어떤 방식으로 혹은 어디까지 이걸로 사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왜? 이걸로써 리소스 작업을 엄청 줄일 수도 있고 노가다 작업을 계속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아바타라는 거는 영화 아바타 보셨나요? 보면은 어때요? 실제 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나는 무슨 제이콥 셜인가?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사람이 캡슐 안에 들어가고 실제 내가 조종하는 아바타는 어떻게 외부에서 있죠.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이에요. 메인 캐릭터는 내가 무엇을 만들어줬던 내가 있는데 이 캐릭터를 얘가 사용하는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애들을 내가 링크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이런 것들을 정해놨습니다. 아바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얘네가 어떤 이 메커니즘이라는 걸 사용해야 되고 얘네가 기준으로 하는 어떤 설계 방식으로 얘가 만들어져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어떤 아바타라는 이 시스템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얘를 제어하기 위한 기술이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는 두 가지, 이 아바타라는 것도 얘도 두 가지 모드로 사용이 되는데요. 연결 방식에 따라서 분리가 돼요. 자, 연결이라는 건 리그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흔히 리깅 한다고 얘기해요. 이거를 본을 다 연결해서 본 간에 이것들을 다 연결해주는 작업을 리깅 한다고 하거든요. 리그라고 하는데 이 리깅 방식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되는데 얘가 인간형 휴머노이드 인간 형태로 되느냐 혹은 인간형을 포함한 모든 것들의 일반적인 형태로 쓰느냐에 따라서 좀 구분이 돼요. 제네릭이라는 건 인간을 포함한 거니까 모든 걸 다 아우러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겠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는 이 휴머노이드를 얘기 들어보면 조금 더 뭐가 구분이 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휴머노이드는 인간형이에요. 그쵸? 인간이라는 거는 보통 다 가지고 있는 구조가 비슷하죠. 뼈 몇 개에다가 머리, 몸통 이렇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이 인간형한테만 애니메이션을 쓸 때 조금 더 특별한 기능을 제공했어요. 그게 뭐냐면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걷고 이렇게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우리 서영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참여형 수업. 자, 마술쇼 띵. 자, 저하고 보니까 키가 좀 다르죠. 골격 구조도 다르죠. 자, 저한테 있는 제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긴장했나요? 아니죠? 자, 저한테 있는 이 애니메이션을 우리 서영님한테 이식한다고 칠게요. 똑같이 사용한다고 칠게. 그러면 이게 제가 뼈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 구조 그대로 여기다 이식한다고 치면 서영님의 어깨뼈가 지금 어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거 똑같이 맞추려면 이렇게 올라와야 되죠? 잠깐 어깨 좀 빼도 되나요? 그건 안 되는가요? 자, 웃으셔도 돼요. 자, 여기 어깨뼈를 제가 뽑아가지고 저하고 맞춰놓는다고 치면 이쪽으로 올려야 될 거고요. 그쵸? 이쪽 뼈도 맞춰서 올려야 되고. 잠깐 머리 좀 뽑을게요. 뽑아가지고 여기다 올려야 되고. 그쵸? 그러면 자, 들어가셔도 돼요. 지금 설마 잔 거 아니죠? 자,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있던 우리 서영님이 머리가 이렇게 뽑아줘야 되고 팔다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다녀야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이라는 건 저걸 어떻게 서영님의 저 본 구조에 맞게끔 뼈 구조에 맞게끔 자동으로 매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있는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서영님이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이고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저 메카님의 휴머노이드 타입의 쟤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만들어진 이 애니메이션을 걔한테 이식시킬 수도 있어요. 걔도 사족 보행이 이족 보행하고 팔다리 그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쵸? 봉 구조만 맞춰놓고 그럼 걔도 저하고 똑같은 애니메이션과 모든 춤, BTS 춤도 추게 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런 기능이 바로 휴머노이드 안에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게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이라고 해요. 자, 여기는 기술자니까, 자, 경력자들이니까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작업할 때 되게 여러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얘하고는 분명히 봉 구조가 크기가 달라요. 그쵸? 근데 어떻게 여기에서 만들어진 애가 이렇게 이식되는 게 아니라 얘 자체에 이식돼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다른데.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걸 얘 애니메이션 구조가 전체를 퍼센트로만 보는 거예요. 퍼센트로. 여기서 여기 이 어깨가 달려있는 거를 0에서 1 사이의 퍼센트를 본다면 전체 크기를 얘는 여기에 0.2 정도 위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쵸? 이렇게 돼 있고 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거 비율로 보면 0.3 정도에 있고 막 이렇게 됐다고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애니메이션이 제작될 때 얘가 여기에서 만드는 애니메이션을 여기다 놓거나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해? 이거를 퍼센트로 매칭을 해버리는 거예요. 본이 0. 몇 퍼센트 있는 데서 이렇게 움직였다. 그럼 원래 내 거 있는 데서 몇 퍼센트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서로가 100%를 기준으로 하면 똑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매칭하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기준이 다른 얘는 160cm, 얘는 180cm 이렇게 기준이 다른 걸로 가지 않고 얘네를 어떻게 그냥
그냥 100%로 둘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소수점 처리를 위해서 0에서 1 사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디테일한 세부적인 미세 조정을 해가면서 거기에서 퍼센트를 맞춰낼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기법이 여기에 사용되어 있고요. 이런 기법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돼요. 자, 용어 정리해서 요거를 우리가 이 점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을까요? 점을 버텍스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쵸? 점이 하나 더 연결된 거를 엣지라고 부르고요. 하나 더 연결되면 폴리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폴리곤이 여러 개면 메쉬가 된다고 했죠. 기억이 나시나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애가 있고 그 다음 이미지가 하나 이만한 게 있다고 쳤을 때, 이미지가 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혀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어요. 얘는 참고로 미터 단위고요. 얘는 픽셀 단위예요. 단위도 다르죠. 마치 지금 서영님하고 나하고 매칭시키려고 했었던 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랑 같아요. 그럼 저거를 어떻게 하면 매칭을 시킬 수 있느냐? 아주 단순해요.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 솔루션이 거기에 해당이 되죠. 얘네를 다 어떻게, 얘가 1024에 768이든 뭐든 아무 의미 없어요. 768 얘를 0에서 1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어떻게 0에서 1로 만들어 버려요? 이거 나누면 되잖아. 그죠? 1024 나누면 여기는 어떻게? 그렇죠? 512가 0.5가 되는 거고 이렇게 다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얘도 미터 단위든 뭐든 상관없이 다 0에서 1 사이로 퍼센트로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매칭하기 되게 쉽죠. 0.5% 있던 데를 여기에 0.5%를 매칭만 시키면 돼. 서로. 그러면 저렇게 매칭시키는 거예요. 서로 이중간에 다른 어떤 그 유닛 단위가 서로 다르거나 서로 다른 이런 형태로 했을 때 걔네를 퍼센트로 매칭해버리면 되게 편하게 매칭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보통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리타겟팅 이런 것들 사용하는 것들, 애니메이션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될 거예요.